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성에서 아열대성 작물인 레몬을 재배한 지 2년 만에 첫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역에서도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기초의회 의원들이 음란사진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11월 중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요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갈수록 아열대에 가까워지는 기후변화 때문인데 지구온난화가 지역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륙 최대 규모의 생산단지가 조성된 장성에서 첫 레몬이 수확됐는데요. 주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거진 잎사귀 사이로 노랗게 익어가는 열매가 빈틈없이 열렸습니다. 아열대 기후에서나 자라는 레몬입니다. 장성에서 레몬 재배를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신소득 장목으로 지역과 기후도 맞아 12농가가 꼬박 2년을 공들였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이보다 한 2, 3배 수확이 더 될 것 같아요. 올해 첫 수확인데도 한 그루에 많게는 300개씩 여물었습니다. 과실이 크고 과육도 많은 데다 수입 레몬처럼 왁스나 약품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강식이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가 되면 농약을 일체 하지 않고요. 소비자한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만들고 생산하고 있는 거죠. 수확을 앞둔 장성 레몬은 판례지 9톤. 내륙에서 대규모 레몬 생산이 성공한 건 장성이 처음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아열대 작물 성장의 기회로 삼은 덕입니다. 이 기후에 맞는 작물을 한번 재배를 해가지고 신소득 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이 지금 오늘 레몬을 지금 첫 출하하는 이런 광경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열대 작물 재배 확대가 마냥 반가운 현상만은 아닙니다. 11월인데도 이렇게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돕니다. 부쩍 따뜻해진 기후가 지역 농산물의 생육 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간 1.6도, 광주 전남 지역도 50년 새 1.1도나 올랐습니다. 생육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전남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도 5년 만에 30배가 늘었습니다. 국내 전체 재배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2050년이면 전남 경지 면적의 상당수가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열대 작물이 국내에서 굉장히 생소한 작물이다 보니까 병해충 방제라든가 그리고 생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할 수 있는 이 인력 풀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극한 기후에 적응할 새 품종과 같은 속도감 있는 미래 농업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깨끗한 하늘 모습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이른 오전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영암과 구례는 100m대까지 좁혀져 있고요. 곡성도 240m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단 퇴진이나 탄핵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리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기점으로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동안 광주 지역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잘 지켰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등 일부 공약 사업은 지켜졌지만
대선 공약 대부분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5.18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각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AI 사업 2단계 예타 면제는 아직 깜깜무소식입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세계의 AI 거점 도시가 되게 저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역 소홀은 고스란히 직무수행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광주 전라도민은 지난 9월 첫째 주 15%였는데 최근엔 3%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심란한데 지금 빨리 끝내야죠. 내일이라도 딱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탄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 등 각종 의혹들도 윤석열 정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남대 교수 100여 명과 목포대 교수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 파탄 책임자로 규정하고 자신과 부인 비리에 철저히 눈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시도당도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과 특검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4일 윤석열 퇴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 방법 등을 논의하는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3일에는 시국 대성회를 열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분노 또 이것을 함께 바라보는 시민단체나 여러 운동 세력의 어떤 분노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상황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던 2016년에 기시감이 든다는 말이 나오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단과 관련해 의회와 대립각을 보였던 고광환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의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 부시장은 시의회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부실한 자료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감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언쟁을 벌였던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사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주 타깃이었던 음란사진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가 이제는 기초의회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누리집에서 얼굴 사진과 메일 주소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이 사진은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광주 북구의회 소속의 정재성 의원. 정 의원은 최근 누군가로부터 딥페이크 음란물과 함께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황당했고요. 황당한 이후에는 이게 이걸 기사로만 접했었는데 이게 실제 제가 그 당사자가 되니까 저한테는 황당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쾌함 또는 무서움, 두려움일 수 있겠다. 정 의원처럼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기초의원들은 광주에서 최소 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 40대 남성 의원들이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의회 누리집의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공개돼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된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변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동일한 피해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건지, 그 수위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겠는지 이것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의원들이 받은 협박성 이메일의 내용과 합성 음란물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 동일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추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에서 광역 기초의원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받는 등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국내에서 수백억 원대 규모의 판돈을 굴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개설 혐의 등으로
9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인 40대 남성 박모 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 9개를 운영해 모두 889억 원 규모의 판돈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140명도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 이의영 판사는 전남 지역 농촌에서 100억 원대 태양광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46살 남성 구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3억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남성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전남 지역의 농촌에서 노인 500여 명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며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전남경찰청이 내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능시험 당일 특별교통관리와 함께 수험생 긴급 수송 지원에 나섭니다.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시험장 반경 2km 이내 도로를 중심으로 경찰과 순찰차 등을 집중 배치하고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 듣기평가 시간대에는 소음 예방 활동도 강화합니다. 경찰은 특히 수험생들이 교통사고와 시험장 착오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 경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을 이끌어온 여수산단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공장은 멈췄고 채용 시장마저 얼어붙었습니다. 불황에 빠진 여수산단의 상황을 최황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백년간 대한민국의 산업을 뛰게 한 심정과도 같은 곳 여수산단입니다. 한때는 호황기를 맞았으나 지금은 극심한 침체에 빠졌는데요. 여수산단의 실태와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의 한 공장입니다. 굴뚝에서 내뿜던 연기는 사라지고 공장 앞엔 재고가 쌓였습니다. 기능성 플라스틱과 고무의 원료를 만들던 공장은 8개월째 멈췄습니다. 중국이 같은 원료를 더 값싸게 팔다 보니 세계 시장에서 밀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가하고 중국이나 중동에서 자기네들 걸 가지고 하면 훨씬 저렴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입을 해서 갖고 오는 거고. 중국발 공급 과잉에 석유화학 업계의 침체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입니다. 석유화학 주요 기업 가운데 금호 석유화학만 흑자가 났지만 대부분은 적자가 심각합니다. 정유사인 GS칼텍스도 유가 하락에 3분기 적자로 돌아섰고 여천 NCC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품이 쫙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공장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겨 계좌밀기로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는 거죠. 여수산단의 불황은 채용 시장까지 덮쳤습니다. 공채는 옛말이 됐고 대부분은 부정기적 채용으로 인원 감소를 메우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중 한 곳은 지난 4년간 공채를 열지 않았습니다. 산단과 연계한 인턴 기회도 크게 줄며 취준생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원래 목표로 하였지만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학생들이 석유화학 단지에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현재 어렵구나. 이런 가운데 S-오일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를 울산에 구축하는 샤인 프로젝트에 나서면서 여수산단 기업들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기업 10개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그린 AI와 뉴럴디 등 팸리스와 로봇, 모빌리티와 관련된 인공지능 유망 기업 10개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인공지능 기업은 244개로 늘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를 광주에 설립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는 15일까지 목포대와 순천대 신속한 통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전남의대 신설이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지만 양 대학의 통합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목포대와 순천대의 신속한 통합 촉구는 의과대학 정원 문제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할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범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김 지사는 실국장 회의에서 협의체는 매주 회의를 개최해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대 신설도 안건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2월에 결정될 예정이었던 의대 신설 문제 등도 조기에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 지사는 오는 25일 전남 국립의대를 정부에 추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통한 의대 추천이라며 공모 1차 마감 시기인 오는 15일까지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오는 15일까지 통합에 합의하고 세세한 부분은 양 대학이 협의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도 10여 차례 대학 통합 논의를 갖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는 데는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틀의 대학 통합은 합의한다 하더라도 통합의과대학의 구체적인 위치와 부속 병원 부지를 명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포대는 통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1차 공모 마감 기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록 지사도 대학 통합이 안 되면 공모로 한 개 대학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공모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공모 추천이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다소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는 차선책이며 최선책을 통합의대라고 재차 강조해 양 대학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부영주택이 4년 만에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아파트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영 측은 최근 혁신도시 내 3개 공동주택 사업 예정지 가운데 한아름 초등학교 앞 부지를 제외한 2곳에 대해 공사 재개와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21년 혁신도시 3곳에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받고도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공사를 사실상 중단해왔습니다.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는 이제 첫 발을 뗐는데 대구와 경북을 잇는 광역철도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로서는 최초라는데 경북 구미와 대구를 40분 만에 주파합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구간도 다음 달에 개통됩니다. 대구문화방송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외관의 두량짜리 열차가 역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는 12월 14일 개통을 앞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막바지 영업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구미와 사곡, 북삼, 외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등 대구 경북 8개 역 61.85km를 40분 만에 주파합니다. 무궁화호보다 10분가량 빠릅니다. 배차 간격은 평소 20분, 출퇴근 시간대는 15분입니다. 요금은 기본 1,500원에 구간에 따라 최대 2,800원 수준으로 구미 경산 무궁화호 4,000원보다 저렴합니다. 기본 운임 1,500원과 그리고 5km당 추가되는 추가 운임 그리고 경북 구간과 대구 구간을 연속하여 운행할 시 붙게 되는 그 시계의 운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 8.89km 구간도 다음 달 개통합니다. 대구 한의대 병원역, 부호역, 하양역이 신설돼 출퇴근 상습 지정체 구간인 4번 국도를 피해 경산 산단 직장인과 인근 대학교 통근 통학생들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정식성이 확보되는 철도가 개통되면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지역민들과 학생들의 통학이 좀 더 편리해지고
지역의 경제권도 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대경선 개통에 맞춰 대구와 경북 8개 시군을 연계한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도 연말에 확대 시행합니다. 대구와 경산, 구미 7곡, 김천 영천, 청도 고령 성주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대구권 광역철도는 많게는 2번까지 무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구 산업선 설계, 대구 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예타 등도 추진되면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이 수도권처럼 1시간 안팎 생활권으로 묶일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최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도 행정통합 논의가 최근 재개됐습니다. 통합 방안을 만들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시도민들의 공감대 위에 행정통합을 진행하기로 다시 합의한 양시도는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을 통해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공개한 통합 모델은 크게 2가지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를 없애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만드는 2계층제를 기본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를 그대로 두고 최상위 지방정부를 만드는 3계층제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통합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 모델 모두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통합정부를 만들기 위해 입법권과 조세권, 국토이용 관리 권한 등 5개 분야의 20개 특례도 제안했습니다. 경남도의 그 산림의 5%만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95%는 거의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많이 확대해줘야. 이를 통해 부산과 경남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성장시키고 동부가 8대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통합을 하되 제대로 된 통합을 하고 통합을 하되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구조적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 기본 구상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의회와 시민단체, 상공계 등 각계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통합안을 만들고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이 행정통합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법안도 만들고. 2 시도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통합안이 마련되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 투표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전북특별자치도 기자협회라는 곳으로부터 홍보비 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당 협회는 얼마 전까지 광주 전남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써오다 전북으로 옮겨온 것으로 보이는데 협회 사무실 번호는 불통이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정자형 기자입니다. 정장 차림의 여러 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들이 처음 들어간 곳은 지자체 홍보실. 잠시 후 이곳을 나와 들어간 곳은 군수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전북특별자치도 기자협회라고 소개했고 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라며 결국은 광고비를 요구했습니다. 하는 약속 없이 여러 기자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는 좀 이제 처음 된 거기 때문에. 협회장으로 소개한 기자가 속한 언론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평범한 단독주택. 겉으로 봐선 언론사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기자님 사무실 아닌가요? 이들이 속해 있다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자협회를 지도에서 찾아보니 역시 단독주택이 나오고 협회 번호라는 곳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이들 전북이 아닌 주로 광주 전남에서 비슷한 활동을 해오다 지난 여름 전북자치도를 넣은 협회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부터 이들로부터 광고비를 요구받은 지자체는 확인된 곳만 5곳, 모두 군단입니다. 복수의 전남 지자체들은 이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1년에 한 차례씩 찾아와 광고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또 오시긴 오셨었는데 이 광고비를 요구하긴 하는데 한 번씩 오시는. 이들이 속한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도내 지자체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내 일부 언론사들의 주재기자들이 만든 전북본부 언론사 조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기자들은 지자체와 기획사에 지역 축제장에서 특별 대우와 특정 가수의 섭외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잔디 상태가 불량해 광주 홈 경기를 치르지 못했던 광주FC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5차전은 팬들의 응원 속에 홈구장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광주FC 구단에 따르면 아시아 축구연맹 실사단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오는 27일에 열리는 상하이 선화와의 5차전은 홈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광주FC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3승 1패로 조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달 22일 말레이시아 조호르와의 경기는 잔디 상태 불량으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아닌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치렀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나 낮 동안 기온이 높게 올라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습니다.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암과 곡성의 가시거리 100m대까지 좁혀져 있고요. 구리에도 20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 5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1도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20도, 구례와 순천의 낮 기온 21도로 낮 동안에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금요일 오전까지 약한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